JSTL 태그 중에서 제어문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는 태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태그로서 if라는 태그를 살펴봅시다. 현재 이 if라는 태그는 간단한 조건문인데 특이한 점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 else절은 당연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다만 현재 JSTL의 if라는 태그는 else절을 지원하지 않는, 즉 조건이 참일 때 어떤 문장을 수행할지 말지만을 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되어집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져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body 영역들을 둘 수 있고, 테스트라는 속성을 통해서 지정한 조건이 참이면 수행할 문장을 body 영역 안에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 조건을 테스트한 결과값은 여기 var이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서 그 조건 결과를 가지고서 추후에 어떤 처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때 그 변수가 저장되어질 범위를 스코프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라는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그 검사할 조건을 표현 언어의 조건식 등을 이용을 해서 기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세 번째 줄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통해서 JSTL 핵심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번째 줄에 보면 se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메시지라는 변수 이름에 user1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 두었죠. 14번째 줄에서 표현 언어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현재 메시지의 값은 user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예제의 핵심 내용인 16번째 줄부터 19번째 줄 사이에 if 조건 태그는 현재 테스트라는 속성을 통해서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이 user1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참이다 라는 내용을 출력을 할 것이요, 더불어서 현재 연산의 결과값이 현재 var이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이 되어질 것이어서 그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메시지라는 변수에는 user1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참이라는 내용, if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죠. 더불어서 result라는 변수의 값은 현재 연산의 결과가 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true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이 user라는 값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도록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시 실행해 봅시다. 자, 이제 보면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은 user1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현재 기존에 있는 이 14번째 줄에 있는 표현 언어로 표현한 내용은 잘 출력이 될 것이에요. 다만 16번째 줄에 있어서 현재 이 조건은 거짓이 되어질 테니까 현재 이 17번째 줄, 18번째 줄에 기술한 문장들은 하나도 수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조건 처리 태그로는 choose라는 태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if라는 조건 처리 태그가 그저 조건이 참일 때만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장을 기술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일반적인 경우, 즉 if, else if절처럼 다수의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비교해 가거나 혹은 스위치문처럼 독립적인 비교들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문을 위해서 choose라는 태그가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choose라는 태그는 좀 사용이 복잡하는데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현재 body 영역 안에 추가적으로 when이라는 태그나 otherwise라는 태그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 when이라는 태그가 마치 스위치 구문의 케이스절과 비슷하게 동작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현재 테스트라는 속성을 두어서 이 테스트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choose라는 태그 안에 when이라는 태그는 스위치문의 케이스절처럼 다수개 올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구문에서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위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절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부분들은 otherwise라는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choose라는 태그 안에는 각각의 when 태그를 통해서 기술한 조건들을 평가를 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제일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를 할 것이고,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when 태그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body절을 수행을 하되, 어떠한 when 태그로도 일치하는 구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otherwise라는 태그로 기술되어진 부분의 문장이 수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hoose라는 태그에 대한 사용 예를 살펴보면 역시 세 번째 줄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HTML 문서의 body 영역에 가보면 폼 태그 안에 select 태그를 두어서 사용자로부터 드롭다운 박스를 통해서 ABCD라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이라는 이름의 Submit 타입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기본적으로 폼 태그에서 지정한 특정 문서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폼 태그 내에서 특별한 문서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웹서버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아래쪽에 가보면 현재 사용자로부터 선택되어진 값을 전달받게 되었을 때 현재 param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parameter라는 태그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URL에 parameter를 get방식으로 추가되어졌을 때 전달되어지는 값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터로 전달되어진 태그 중에 셀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진 값이 A인 경우냐, B인 경우냐, C인 경우냐라는 것들을 각각 표현 언어를 통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 그래서 choose라는 태그 안에 현재 when이라는 태그를 두어서 현재 파라메터로 전달되어진 값이 A인 경우에는 A를 선택이라고 출력을 했고, B인 경우에는 B를 선택, C인 경우에는 C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출력을 하되, A, B, C도 아닌 어떤 선택인 경우, 즉 D를 선택한 경우나 하이픈으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A, B, C 이외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otherwise라는 항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폼 태그를 통해서 현재 A, B, C, D 그리고 하이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페이지가 처음 로딩 되었을 때에는 즉 파라메터 태그를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ABC 이외의 것을 선택이라는 이 otherwise라는 항목이 처리가 되어져서 그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B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택이라는 Submit 타임의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셀이라는 이름으로 B가 선택되었다라는 정보를 choose.jsp에게 다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URL 상의 주소 표시줄 보면 choose.jsp의 get 방법으로 물음표 하고 나서 name equal value의 형태로 값을 매달아 전달을 했잖아요. 현재 셀이라는 이름으로 B라는 변수의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래쪽 항목에 B를 선택했다라는 항목이 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제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B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 콤보 박스 부분이 B로 남아있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다시 D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택 눌러주면 ABC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잘 판별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셀렉트 박스 값이 항상 하이픈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인 상황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즉 이 페이지가 선택 버튼이 눌려서 다시 갱신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셀렉트 박스가
선택 버튼이 눌려지면서 선택되어진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select box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추가를 해주어서 조건을 둔 것이죠. 현재 selected라는 속성은 현재 기본적으로 초기에 선택되어진 항목을 나타내기 위한 옵션 태그의 속성 값일 것이에요. 자, 다만 각각의 옵션 태그에 selected 속성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식과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표시하기를 현재 파라메타로 전달받은 select 값이 a와 같으면 a 항목의 selected 값을 부여한 것이죠. b와 같으면 b에, c와 같으면 c에, d와 같으면 d에.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가 로딩 되어지면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진 값이 a, b, c, d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전달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 4개의 항목 중에 어떤 하나만 selected라는 속성 값을 갖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빈 문자열의 속성 값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진 항목이 자동으로 갱신되어져서 나타나는 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실행을 해보면 자, 시작대에는 A, B, C 이외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데 내가 A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 눌러주게 되면 이제 A가 선택됐다라는 항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 select box 역시 A라는 항목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를 선택하고 역시 선택 눌러주게 되면 A, B, C 이외의 것을 선택했다라고 표시되어지되 역시 select box는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진 D 값이 잘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현재 D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D라는 옵션 태그에 selected라는 속성 값이 부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selected가 아니라 그냥 빈 공백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겠죠.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위치 구문과 같은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choose라는 조건 처리 태그이고 반복문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현재 반복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JSTL에서는 for each라는 태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for문과 유사하게 동작되어지면서 우리 앞선 예제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해 봤듯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JSTL 태그이기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컬렉션 객체의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순회 반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구문을 작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 for each라는 구문은 아이템이라는 속성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컬렉션 객체로부터 각각의 항목을 현재 var name이라는 var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이 이름의 변수에 받아가지고서 body content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씩 증가해가면서 처리를 하겠지만 시작값이나 끝값 혹은 증가값 같은 경우들을 다르게 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begin, end, stop 같은 속성을 통해서 어느 범위를 어떻게 순회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특히 var status라는 속성 값은 하나의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추가적으로 반복 상태 값을 저장을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두고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컬렉션의 내용이 아니라 그저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for each 구문에서 이제 items라는 속성이 사라진 것이죠. items라는 속성이 지정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컬렉션의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begin, end, step 같은 속성들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템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를 반복하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begin과 end라는 속성을 두어 가지고서 시작값과 끝값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옵셔널하게 스텝 값을 지정을 해주어서 역시 이 범위를 순회해 가면서 바디 컨텐트의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 현재 세 번째 줄에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었고 14번째 줄에 보면 for each 구문을 통해서 자, 현재 보면 begin 값이 1, end 값이 5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순회하기를 현재 var이라는 속성으로 i라는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은 i라는 변수의 값을 1부터 5까지 변화해 가면서 이 바디 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즉 i의 값이 1일 때 한 번 수행하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총 5번 수행되어지는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여기 i라는 변수와 함께 출력되어진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for each 구문에 대한 처리 결과인 것이죠. 현재 i라는 변수의 값이 1부터 5까지 변화해 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보면 현재 18번째 줄에 나와 있는 for each 구문은 컬렉션 객체를 전달받아서 컬렉션 객체로부터 순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표현 언어로 지정한 이 멤버스라는 컬렉션은 우리가 앞서서 현재 톰캣이 수행되어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리스너 객체를 통해서 현재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어레이 리스트, 즉 멤버들에 대한 어레이 리스트를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 멤버스라는 컬렉션으로부터, 즉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냈을 때, 자, 그걸 var이라는 속성이 가리키고 있는 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겠다라는 거예요. 멤버스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m에다가 받고 그 m이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이 바디 태그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시작값을 0, 끝값을 5로 두었기 때문에 현재 멤버스라는 것은 10개 요소를 갖고 있지만 0번부터 5번까지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현재 이름값이 보면 홍길동 0번부터 홍길동 5번까지 6명에 대한 처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 var status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값은 하나의 변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status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변수에 가보면 index라는 요소와 count라는 요소 값들을 각각 갖고 있어요. 현재 index라는 요소는 현재 이 begin부터 end까지 변화해가는 값들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count라는 요소는 그 인덱스 값의 변화와 상관없이 몇 번째 요소인지 개수를 나타내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현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0번 인덱스, 즉 어레이 리스트의 0번 인덱스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홍길동 0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카운트 값은 1로 설정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begin 값을 3번부터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현재 보면 인덱스 값은 내가 지정한 3번부터 5번까지 반복되어진다 라고 나와 있고 하지만 이때 카운트 값은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1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for each 구문에 좀 확장되어진 버전으로 for tokens라는 태그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자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클래스 중에서 string tokenizer라는 클래스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태그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구분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합되어진 하나의 문자열을 지정된 구분자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는 태그가 되어질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받았다라고 한다면 전화번호의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전화번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현재 이 하이픈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어서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for tokens라는 태그가 되어질 것이에요. for tokens라는 태그에서는 items라는 속성을 통해서
어떤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술하게 될 것이고, 딜림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구분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픈을 통해서 구분을 하겠다와 같은 구분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정보 중에서 이 구분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누어진 각각의 값들을 현재 var이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변수가 받아가지고서 바디 컨테인트에 있는 항목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 번호의 제일 앞자리가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번호 값들을 갖고 있었었죠. 다만 최근에는 모두 다 사업자에 상관없이 010이라는 번호를 갖는 추세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선 전화번호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 각각의 지역들을 구분을 하기 위한 지역번호라는 개념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라고 하면 02라는 지역번호를 갖고 있고,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 국가 코드 번호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082라는 번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전화번호들을 그룹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본다라든가, 혹은 하나의 날짜 정보나 시각 정보들이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그것을 지정되어진 구분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분할하는 일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forTokens라는 JSTL 태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아래쪽에 마지막 예로 보면 forTokens라는 태그가 사용되고 있죠. 현재 items라는 항목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전달을 했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자로 콤마를 부여한 것이고, 구분되어진 각각의 덩어리의 내용들을 셀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받아서 태그 바디에 있는 다음에 표현 언어로 표현되어진 문장을, 즉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한 줄에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이름, 전화번호, 지역 같은 것이 개별적인 항목으로 떨어져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는 for each 같은 구문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되되, 각각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용 예와 컬렉션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경우 특히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00쪽에 가보면 기존의 스크립트 리스로 작성한 코드를 JSTL로 변환해보는 예제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재 10장에서 프로덕트 리스트와 프로덕트 셀이라는 JSP 문서를 JSTL 버전으로 수정을 해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빈즈 클래스는 기존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할 것이고, 또 더불어서 프로덕트 셀.jsp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오로지 반복문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리스트.jsp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면 기존의 프로덕트 셀.jsp는 스크립트 리스트를 통해서 반복적인 구성들을 수행을 해왔었죠. 자, 바로 이 부분들을 JSTL의 반복 태그로 한번 수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들을 한 번에 선택해서 복사해주고, 현재 웹 컨텐트라는 항목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를 챕터 11의 예제다 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둡시다. 그리고 그 폴더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이제 보면 챕터 10장에서 만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코드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항목을 수정을 해볼 것인데, 현재 이 코드에서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추가해줘야 될 것은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골뱅이 써주기를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값으로는 C라는 코어 라이브러리다 라는 것을, 또 URI 값을 통해서는 javasun.com의 JSP 밑에 JSTL 밑에 코어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페이지의 제목 표시줄에도 보면 챕터 11에 JSTL 예제이다 라고 수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현재 표시하기를 이제
JSTL 버전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코드는 셀렉트 박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빈즈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프로덕트로부터 상품 목록들을 반복적으로 얻어오는 과정들을 수행을 했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 대체해 보기를 JSTL로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for each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물론 for each 태그의 속성으로 items라는 항목을 부여해 주되 컬렉션의 값은 어디서 얻어올 수 있느냐 보면 이 함수로부터 얻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값을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언어를 통해서 이제 $사인 괄호 안에 프로덕트 객체의 getProductList라는 메서드로부터 얻어온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라는 형태로 기술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각각의 갖고 온 값을 var이라는 속성에 item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전달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옵션 태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각 항목을 나열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tem이라는 항목을 나열해주는 일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작성했던 이 코드, 자, 이제 얘는 우리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기존에 작성했던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자바 코드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태그들만 가지고서 반복적인 구성을 해낼 수 있게 됐더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태그들을 가독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 실행해 보면 수행을 했는데 아이템 항목들이 나오지 않네요. 어떤 오류가 있는가 봤더니 현재 이 프리픽스 값을 봤더니 대문자 C를 써버렸죠. 현재 우리는 참조하기를 소문자 C로 참조되어지는 접두사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문자 C의 접두사를 지정하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문해 가지고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이제 각 항목들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